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반등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강한 햇살을 비쳤습니다. 다우는 2.68% 상승, S&P 500은 3.06% 상승, 나스닥은 3.34% 상승, 원달러 환율은 마이너스 0.84% 하락, 빅스 지수는 27.23으로 마이너스 6.27%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3.98%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1.69%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2.22%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2.64%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젠데스크는 사모펀드 회사 그룹과의 바이아웃 거래에 임박했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56.5%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시티그룹이 매력적인 가치평가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을 지적한 최고의 선택으로 선정을 하면서 1.2% 상승을 했습니다. 페덱스는 주당 6.87달러의 분기조정 수익이 추정치 1센트를 상회했습니다. 선정량은 감소했으나 운임 및 유료 할증이 인상이 되어서 이를 상쇄했으며 23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낙관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3.4% 상승을 했습니다. 미시간 대학 설문조사의 6월 소비자 심리는 50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연 환산 5.3%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달 초 5.4% 증가할 것이라는 수치보다는 낮아진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5월 신규 주택 판매는 69만 6천 채로 전월 대비 10.7% 증가를 했고 예상치 58만 7천 채보다 상회가 되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둔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다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은 7월 회의에서도 75bp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준 의원들의 공격적인 발언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말까지 3.5%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침체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가능한 한 빨리 3%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에 대해서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한다의 제프리 할리 선임시장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은 지난 20년간의 중앙은행의 지원으로 생태적으로 학습된 주식과 채권에서 헐값 매수의 결과로 보여지며 단기적인 하락으로 너무 많이 빠져 쇼트, 스쿼즈로 이어져 약세장의 조정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넥은 지난 3거래일간 주식시장의 반등은 극도로 과매도된 환경에서 나오는 약세장 랠리였으며 추가적인 단기 반등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인 약세 시나리오가 유효하며 다음 하락장은 침체 위험이 증가하고 기업 실적들이 하향 조정되는 것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8월말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3.35달러 오른 배럴당 107.62달러, 3.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유가가 한 주간 0.34% 하락해서 2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 점도 유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주 30일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달 초 열린 회의에서 7월과 8월의 산유량을 64만 8천 배럴로 늘리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도 오펙 플러스는 이와 같은 합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시장은 다행히 유가와 환율의 나름의 안정세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이슈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시장은 추세 상승으로 전환한다라기보다는 더 확실한 지표들을 보며 박스를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은 반대되는 대립 없이 올 한 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 자세를 취하고 있고 오로지 인플레이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해당 지표가 다음 CPI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지표 역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적들이 발표되는 만큼 2분기 실적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대치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만큼 실적에 대해서도 가이던스가 높아지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잘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 주 일정 중에 주요 일정에 대해서 CNBC의 내용의 부분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7일 월요일은 나이키와 트립닷컴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며 5월 내구재 수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8일 화요일에는 톰 바킨 리치몬드 연준 총재 연설, 경제 선행지표,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과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메리데일리 연은 총재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9일 수요일에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설과 1분기 실질 GDP,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연준 총재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일 목요일에는 초기 청구 실업 청구 건수와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지출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7월 1일 금요일에는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와 2시에 채권 시장은 7월 4일 공휴일로 조기 마감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성토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